안녕하세요. 바바라복 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이 확실히 좀 탄력성을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죠. 오늘 코스피 시장이 9시에 개장이 됐는데 2,500선 깨지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 이상이 날아가고 있고, 대신 저점에서 잡으려는 개인이 1,100억 정도 받아주는 형국. 증시와 환율은 엊그제 그 난리통에 완전히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다행인 건 오늘 한국 반도체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지지부진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거의 2% 가까이 회복선을 보이고 있고 54,100원 정도 수준. 아마도 삼성전자는 12월에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중국 수출에 대한 차단을 본격적으로 하고 들어와서 삼성이 대략 중국 반도체 수출이 30% 정도 파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납품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쪽 납품이 원활하게 12월 중에 갑작스럽게 뚫리게 되면 상쇄할 수 있는 분기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엔비디아 납품이 전격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엿보여서 본격적 반등의 기점을 마련할 것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현금만 103조가량 보유하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보유한 10조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주 유리한 그런 지점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이닉스 역시 오늘 상승세를 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이닉스가 나름의 주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미국 납품 100%라는 세팅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중국 반도체 수출 리스크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2차 전지와 바이오 부분도 국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나름 선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다행한 일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쉴드, 방패가 확실하게 두껍게 가져가는 그런 장세라서 이 대표적인 종목들은 나름의 버팀목 역할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상당한 약세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증시 약세를 동반한 환율 상승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판사리가 돌아가고 있어서 한국은 가장 어두운 터널의 금융시장 장세로 갈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 환율을 펼쳐보면 1,414원대에 걸쳐 있죠. 1,419원까지 이르렀던 궤적이 다시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 장세는 12월 연말로 갈수록 1,300원에서 1,400원 그리고 1,500원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그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 트럼프가 그 행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면 1,500선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1,600, 1,7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전제가 쫙 깔려 있어서 이게 12월 안으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지금 프랑스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프랑스 국채가 독일 국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프랑스도 상당한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를 잡아먹고 있는 현실인데,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거의 요동칠 가능성 아주 높죠.
특히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달러 강세가 뭐 미친 듯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뭐 잡겠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은 요즘에 있었는데 이게 뭐 그냥 엄청난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한국에 대한 자산 신용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매력을 가진 금융 가치는 상당히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 해외선 한국 자산 팔아라, 서둘러 금융시장 쪽 소개령이 내려지듯이 팔고 나가려는 셀코리아 움직임, 이전에도 뭐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대로 뭐 풀 악셀을 밟게 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한국 금융시장은 그냥 뭐 설설 더욱더 뭐 체력적으로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황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는 한국 신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날을 세우고 돌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비상계엄 문제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판사리는 거의 지금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엔 일단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엄청난 치명상을 더 입을 것으로도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장에야 지금 국가 신용등급 잣대를 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이 앞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금융시장은 미래적 잠재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뜩이나 셀코리아라는 악재까지 있었는데 이번 위기로 인해서 거의 뭐 한국 투자 전망에 대해선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도 뭐 한국 정치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신용 기반 부담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아무튼 거의 뭐 기존의 시장 경제 체제의 대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도 터지게 되니 거의 뭐 금융 판사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조정을 받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미국 국채가 10년물이 4.2%,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채 시장까지도 뭐 심상치가 않고요. 2.7%까지 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궤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도리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국채 시장이 이렇게 들썩거리게 되면 금리 변수는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 부동산에서 뭐 거의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고, 아예 뭐 매수 관망세에서 매수 포기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0명 중에 4명은 내 집 마련 포기. 이거 포기가 아니죠. 아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꼬여버릴 대로 꼬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거래량은 완전히 줄어버리게 될 거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집행해서 대출 규제가 정책적으로 흐르려 했던 것들이 죄다 뭐 스톱이 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을 봐도 뭐 벌써부터 표시가 딱 나는 건데 거의 3,000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방향으로 궤적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릴 것으로 보이고, 더욱더 거래량은 완전히 소멸이 될 정도로 줄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전처럼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단기적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완전히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말 서울 아파트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 버틴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위기들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중개사들도 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올 정도로 서울 9,500단지에서 뭐 매매 단 17건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지난 9월에 9,000건대로 고점 찍은 후에 3,000건으로 내려앉는 추이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12월은 뭐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혀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산시장, 정말 뭐 IMF와는 거리가 우리가 좀 멀 것으로 보였던 한국시장, 이런 위기들이 첩첩산중 쌓이면서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자본이 하루 40조가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자본의 흐름이 기존 전통적 자산 시장에서 위기 탈출하기 위한 다른 이 대체제로 올라타고 있다는 얘기인데, 리플 뭐 압도적으로 최근 올랐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총이 뭐 184조에 이르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뭐 머스크가 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87조로 엄청난 성장세 구가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뭐 그야말로 1억 4천이 넘어버리는 그런 수순, 뭐 2,700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 가치의 양상을 완전히 뭐 이 자본시장을, 그 환경 자체를,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이 가치 개념을 창출한 것 아닙니까? 이 분위기,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뭐 완전히 자본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서 기존 체제의 가치를 허물어버리는 대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초단위, 분단위로 변화하는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위기가 분명히 기회입니다. 최대한 아파트 자산 가치에 대한 이 펌프질은 잘 필터링을 하면서 자산시장의 거품 멀리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금융시장이 확실히 뭐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의 변화는 다시 뭐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높겠고요. 금융시장의 앞날이 이렇게 상당히 좀 안개 속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건데, 당연히 뭐 자산시장 볼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기존에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보여줬던 그 움직임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자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건, 그 중심은 바로 가치의 조정, 가격의 대변화가 올 거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 잘 대비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루바바라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